안녕하세요. 대리니 아빠입니다. 2026년 2월 11일이고요.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주제는 반도체 비중을 좀 줄이고 다른 섹터로도 플레이를 할 생각을 계속 해야 되고 어쩌면 반도체가 탄력이 조금 둔화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 가지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 구간에서는 좀 순환매를 좀 동참을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올려드렸던 영상에서는 이제 미국의 소프트웨어의 주가가 이제 IGB라고 하는 ETF를 기준으로 한 30%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시장에 디레이팅이 들어오게 되면 숫자가 이제 깨지지 않는 상황에서 생기는 디레이팅은 한 30%가 일반적이고, 그 30% 정도가 털리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그 추가적으로 실적이 깨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을 하게 되고, 그 반등에 따라서 발목을 잡던 반도체들을 이제 풀어주면서 반도체들이 좀 반등할 것이다. 그게 아마 지난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이야기가 하고 나서 운 좋게 이제 반도체들이 또 반등을 했죠.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그 IGB가 이제 30%에 도달했을 때 이제 늘려놨었던 반도체 포지셔닝을 점차 줄여 나갔는데,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비중을 이번에 좀 줄여 나가고 있고, 소부장들은 이제 한 번 더 플레이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요런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비중을 점차 줄여야 되는 저의 생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데이터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어떤 데이터 보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영상이 도움되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엑셀 데이터나 이 구글의 콜앱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다 눈꽃빙수 이상 회원분들한테 공유해 드리고 있고, 라떼 이상 회원만 되더라도 라떼 이상 회원이 되시면 이제 텔레그램에도 참여가 가능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입하시면 되고요. 관련된 이제 링크나 주소들은 다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회원용 게시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2026년 2월 11일 기준이고, 피어 앵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점차 올라가고 있어요. 바닥 찍고. 최근에 이제 지수가 생각보다 셌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렇게 세진 못했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섹터들이 지수를 견인을 했고, 시장은 이제 생각보다 이제 센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반도체 비중을 좀 줄였어요. 전체적인 포지션에서는 반도체 비중이 이제 70% 이상을 넘었었고, 지금은 61% 비중으로 낮춰놨는데, 그중에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치면은, 이게 합치면은 아시다시피 한 33% 정도 시가총액 비중인데, 지금 41% 비중대까지 낮췄어요. 뭐 목표는 이제 합쳐 가지고 시가총액 비중까지 점차적으로 낮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피어 앵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이번에 과열권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마 명절 지나고 나서 이번 달 말이 이제 과열의 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3월 달에는 케빈 러시의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그 청문회 때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고, 내가 나의 어떤 자산 포트폴리오의 베타를 케빈 러시의 청문회에서 무조건 우호적인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하는 거에 막연한 배팅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현금을 찾아야 된다. 내가 나의 인생을 남에게 맡기고 싶지 않다는 거거든요. 반도체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만, 케빈 러시의 코멘트는 케빈 러시가 어떻게 할지 내가 모르고 나의 인생을 그 케빈 러시에게 맡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구간에서는 현금을 찾아야 되고, 게다가 이제 피어 잉그리드 오실레이터는 과열권으로 들어갈 거라서 이달 말이면 그때는 이제 당연히 이제 현금을 찾아야겠죠. 그런데 이제 고민이 뭐가 있냐면, 왜 반도체를 줄이냐면 수출 데이터에서 이제 생기는 고민들이 있어요. 이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제 D램의 수출 데이터가 있고, 오늘 이제 2월 달에 10 일치 수출 데이터가 11 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 이제 판가가 YY로 2.37, 그러니까 237%가 이제 뭐 137%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 증가를 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YY로 2.37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쯤에 판가 대비해서 이제 거의 2.37 배가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수출 판가가 우리가 똑같이 3월 달에도 4월 달에도 5월 달에도 6월 달에도 유지된다고 해 보죠. 이게 올라가더라도 이미 작년에 이제 판가가 이제 움직였던 구간들이 있고, 그래서 2월 달에 판가가 빠졌다가 3월 달부터 판가가 작년에 증가하고 살짝 감소하고 그러다가 증가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쪽은 전년에 대한 기저가 좀 낮아지는 구간이고, 어쨌든 이제 판가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야 이게 2월 달이 정점으로 3월 달, 4월 달 판가가 살짝 그로스가 둔화되는데 그다음에 5월 달, 6월 달에는 다시 한번 판가가 그로스가 상승하는데 이거는 사실 전년 기저가 안 좋아서 그런 것이다. 그러면 이제 고민스럽죠. 여기서 그러면 이 데이터를 메인으로 해서 반도체를 플레이하는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판가가 YY로 0 이하로 가게 되면은 삼성전자 기준으로 주가가 바닥이고 판가가 이제 YY로 급증해서 이 빨간색이 꺾이게 되면 이 빨간색이 요게 그래프거든요. 빨간색이 꺾이게 되면은 이제 반도체가 단기 정점이 될 수 있는데 지금 YY로 판가 수출 판가가 3월 달에 1 차적으로 둔화가 된단 말이에요. 둔화가 되고 다시 한번 5월 달, 6월 달이 정점이니까 아마 시장에서 이렇게 생각하겠죠. '난 1 분기 실적은 까고 봐야지. 1 분기 실적 얼마나 좋겠어. 판가가 계속 증가하는데.' 그래서 1 분기 실적은 보고 패를 접으려고 하는 사람. 또는 '아니지. 수출 판가는 6월 달 YY로 이게 정점이니까 6월 달쯤까지는 한번 끌고 가 봐야지 남자라면.'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는 이제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한 달, 두 달의 어떤 성과가 중요하고 순환매가 있고 그다음에 항상 의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저처럼 야 이게 둔화되면은 일단 내가 포지셔닝을 굉장한 시가총액 대비해서 오버웨이트 해 놨는데 이 오버웨이트 해 놓은 거를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지금 3월 달, 4월 달 쉴 때 다른 것들 뛰어다니면은 내가 시장 대비 아웃퍼폼 할 확률이 떨어지니까 요거 지금 그로스가 둔화될 때 이거 둔화되는 구간에 적극적으로 미쳤듯이 미친 듯이 사는 놈은 없을 것 같으니 일단 나라면은 시가총액 비중까지는 맞춰 놓자. 대신에 아마 다른 것들이 이런 구간 YY로 크로스가 둔화되는 구간에 다른 놈들이 뛰어다닐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2월 달이 정점이라는 걸 대부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2월 달 판가 그로스가 엄청나게 정점으로 거의 정점급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YY 그로스가 터질 때 이미 벌써 시장은 반도체 이외의 다른 섹터에 더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거의 YY로 디램 판가가 정점 부근인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헐어 가지고 다른 섹터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기관들이 많아지지 않고 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최근 들어서 저의 생각이 맞다면 이 섹터 ETF를 기준으로 해서 변동성 모멘텀이나 소라티노 하방 표준 편차 대비 수익률 또는 일반 표준 편차 대비 수익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생기는 어떤 섹터 ETF 관련된 등수가 바뀌어야 되지 않냐라고 했을 때 지금 굉장히 많이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조정이 끝나고 나서 항상 시장이 조정을 한번 받고 나면 시장의 색깔이 변하는데 이 색깔이 이번에 어떻게 되고 있냐면 과거에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반도체 소부장 이런 것들이 막 있다가 반도체 소부장들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2월 11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요거는 10 일간의 변동성 모멘텀이고 이제 좀 더 많이 변화되는 소라티노 기준으로 보면 이제 11선 이상에서는 자동차 이제 로봇, 자동차나 로봇이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동차랑 여기 이제 21 선까지 보게 되면 이제 로봇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바로 뒤에 있는 것들이 은행입니다, 은행. 은행이 어느새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증권도 있고 은행도 있고 여기 보험도 있고 지주회사 있고 이거 다 컨셉 하나잖아요, 고배당. 고배당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배당이 막 치고 올라오는데 아시다시피 이 상법이 개정되고 나서 상장사들이 12월 말 기준으로 배당 기준일을 잡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배당 기준일을 이제 2월 27 일로 이렇게 잡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2026 년도에 지금 KB금융을 예시로 든 거고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2025 년도에도 여기 기준일이 이제 3월 말이었었어요. 그러면은 2월 말과 3월 말에 배당이 있는데 1 년치 배당을 2월 말 또는 3월 말에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2월 말에 만약에 은행주 배당을 받았다. 그러면 한 달 더 참으면은 1 분기 말인 3월 말 기준으로 배당 기준일을 해서 또 배당을 받아요. 그러니까 벚꽃 배당이 또 하나 또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배당을 플레이하는 시장이 프로그램 매수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배당을 먹고 시작을 하면 또는 아웃소싱 자금을 딱 줬는데 배당 먹고 시작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시장을 어느 정도 아웃퍼폼하고 시작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은행이나 증권이나 이런 쪽이 거래 대금이 계속 활성화되고 정부 정책이 이제
코스닥을 살리니 마니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제 증권주의 수혜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고배당의 또 수혜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 시장의 그 자산 시장의 형태상 환율을 계속 고려를 해야 돼서 금리를 계속 낮출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10 년물 채권 금리는 작년 말 대비해서 이미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은행들은 이 시장 금리가 올라갈 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금융주들이 지금 증권은 거래대금, 그다음에 그 은행주들이나 이쪽은 이제 배당 그리고 순이자 마진 이런 쪽에서 불리하지 않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보험도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배당과 관련된 고배당과 관련된 종목들이 어느새 들어오더니 지금 굉장히 포지셔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주도 마찬가지고 한전도 사실 고배당이고 자동차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배당 기준일이 2월 말이면서 고배당 컨셉이에요, 큰 틀로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지금 고배당이 시장에 꽤 많이 포지셔닝을 하고 있고 고배당들이 치고 올라올 때 생각처럼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들은 좀 못 갔던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쉬고 다시 갈 거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을 해야 되는 건데 가더라도 힘이 약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제가 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출 데이터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정점에 다다르는 기간이 어느 정도 금방이고 작년에 이제 판가를 좀 고민하게 되면 작년 판가 5월 달, 6월 달에 이제 슬로우해져서 전년 기저가 약해진 거고 7월 달부터 판가가 탁탁탁탁탁탁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YY로 그로스는 둔화되는데 이게 둔화될 때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추론 시장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다르기 때문에 주가가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과거에 이제 이 YOY로 판가가 둔화될 때 YO 판가가 그로스가 둔화될 때 주가가 이제 굉장히 흔들렸던 것을 고민을 한다면 지금부터 어쩌면 기관 투자자들은 당장 판가가 박살나는 것도 아니니까 6월 달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시총 비중까지는 맞춰 놓고 시총 비중 이외의 것들은 다른 섹터를 플레이하자. 안 그래도 2월 말이나 3월 말에 배당 기준일 따라서 연간 배당도 받고 벚꽃 배당 받고 이러면은 시장 대비 아웃퍼폼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배당도 좀 챙기자. 그리고 요즘 보니까 작년에 이제 돈 많이 벌어 가지고 뭐 소비를 많이 늘리니 또는 중국에 일본 애들이랑 싸우다 보니까 중국 외국인들이 한국에 이제 소비하러 많이 오니까 뭐 쇼핑 관련된 유통업체들이 좋다는 등 또 운 좋게 쿠팡 때문에 이제 쿠팡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 물류 관련해서 새벽 배송을 또 규제가 완화되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유통주들이 꽤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타이거 200 생활 소비재라고 하는 ETF를 좀 넣어 봤더니 이거를 기존의 경기 소비재 ETF로 바꿨더니 지금 이게 6 등이에요, 6 등. 어제는 7 등이었는데 한 등수 더 올라와 가지고 6 등이에요. 그리고 저기 이제 내려가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21선 기준인데 이게 얼마나 크냐면 하이닉스가 지금 11 등까지 밀려 있고 여기 앞에 뭐가 있냐면 그 증권, 고배당, 은행 이런 것들이 지금 포지션이 소비재까지. 그래서 지금 시장이 소비재와 고배당 이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와 페어로 같이 할 수 있는 괜찮은 어떤 섹터가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와 같이 데이터 센터 컨셉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뭐 전력기기가 좀 있고 AI 핵심 전력 설비 요런 것들이 좀 눈에 보인다. 그다음 원전 조금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하고 그러니까 반도체랑 전기 에너지 관련 쪽들 그다음에 한쪽은 이제 소비재와 고배당 쪽 이런 쪽으로 지금 시장이 편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고민해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특정 업종 쏠림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업종 쏠림을 롱숏으로 만들어 가지고 인덱스 만들어서 그걸 오실레이터로 만든 건데 이게 내려간다는 거는 상승률 상위권과 하위권 종목의 편차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올라가는 구간에 지수가 상승하는 구간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플레이하는 대역 주도주 위주로 플레이하는 게 맞는데 이게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쪼끔 종목을 펼치는 게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이거 올랐다 저거 올랐다 순환해서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내려가는 구간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내려가는 구간에 이번에는 피어 앵그리드 오실레이터가 상승하는 구간이 마무리가 될 것 같으니까 어쩌면 2월 말 배당이나 소비재 관련된 어떤 시장의 어떤 기대감들이 좀 꽉 차면서 그다음에 이제 '비중을 줄여야 된다 현금으로.'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 가지고 어
지금 첫 번째는 순환매가 지금 유리한 구간이다. 그리고 수출 데이터를 고민을 하게 되면 지금 수출 데이터가 반도체가 좀 많이 올라와 있다. 물론 이제 2월 3월 달, 4월 달 좀 슬로우하고 5월 달, 6월 달 마지막 정점으로 또 피날레를 할 때 그때 좀 비중을 늘리면 되지. 지금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3 월, 4월 달 슬로우해지는데 뭐 지금 당장 비중을 막 엄청나게 늘려야 될 이유는 없지 않냐. 다른 거 플레이하는 게 낫지 않냐. 이게 저는 좀 맞아 보이고, 그다음에 이거 수급도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표현한 것들이 이제 그 소비재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2026년 2월 5 일부터 지금 생기는 상황인데, 이게 파란색으로 된 게 이제 소비재가 뭐 엔터도 있고 뭐 호텔 신라도 같은 인바운드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유통 관련된 것들, 그다음 의류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해 놨는데 지금 기관들의 매수들이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6년 2월 6 일도 마찬가지고. 이게 9일 날 것도 보게 되면 맞죠, 파란색들이 많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10일 날 거 보게 되면 이제 고배당들도 눈에 많이 보입니다. 고배당이랑 파란색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시장의 이제 그 기관들의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하고 반도체 소부장 많이 이제 비워졌으니까 좀 리바운드 플레이 좀 고민하고, 그다음에 2월 말 기준으로 배당 많이 플레이하고, 그다음에 요즘 이제 새롭게 올라오고 있는 유통주들 좀 하자. 그러면 왜 이 시장이 맞는 시장이냐 아니냐에 대한 고민을 또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힌트를 볼 수가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가치주 ETF가 있고 성장주 ETF가 있는데, 성장주 ETF들은 지금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지지부진한 지가 꽤 됐는데, 지금 상승 추세가 되고 있는 게 미국은 지금 가치주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금들이 외국인, 이런 성격의 외국인 자금들이 한국에 들어오니까 오히려 이제 가치주들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가능성도 있고, 여기 밑에 보면은 배당 수익률과 관련된 ETF도 지금 신고가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국내 시장도 어떤 투자 전략으로 생각했을 때 미국 시장과 흡사하게 된다고 간주를 하면 배당주에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고, 가치주스러운 것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올라가는 뭐 CJ 대한통운이니, 그다음에 뭐 저기 보시면은 이마트니, 이런 것들도 사실 밸류가 PBR 기준으로는 그렇게 비싼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성격이 지금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를 좀 선호하는 성격이고, 거기에 이제 배당 수익률도 관심이 많다. 이렇게 지금 계속 봐야 되고, 퓨어 앵그리드 오실레이터가 과열권으로 가기 전 때까지는 계속 어 지금 다른 섹터들도 좀 플레이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텔레그램에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전자닉스 고민 있고 YY 정점이 6 월에 나오지만 3 월에서 4월 한 차례 슬로우하다. 그래서 이제 2월 말이나 3 월에는 전자닉스 투자 비중을 시가총액이나 또는 시가총액 저는 언더 비중까지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일단 전자닉스 이번에 포함해서 이제 61% 정도 들고 있는데, 실제 저는 이제 전자닉스는 두 개 합쳐 가지고 한 41% 예요. 그래서 지금 33% 대비해서 한 7% 아웃퍼폼, 오버웨이트 해 놓고 있지만, 그 오버웨이트를 이제 줄여서 지금 최근에 늘린 게 이제 고배당, 은행증권 지주 쪽 관련해서, 그다음에 또 늘린 게 이제 바이오도 쪼끔 늘려 놓고 있고, 그다음에 뭐 전력기기도 좀 들고 있고, 전력기기는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신고가 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다음에 소비재를 이제 다시 저도 이제 챙겨 넣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고배당을 좀 더 선호했었는데, 소비재가 지금 생활 소비재로 바꾸고 나서 7 등까지 올라오는 거 보고 마음을 바꿨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바라보고 있는 추세나 어떤 주도 업종이 쪼끔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올려 드린 거는 이제 61% 인데, 장 마감하면서 제가 지금 51% 까지 낮췄어요. 그리고 고배당도 27% 까지 올렸고. 그래서 배당 기준일과 관련해서 이제 올리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그전에 그 KB 전략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이제 소비 많아 소 그 돈을 많이 벌어서 올해 소비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GDP 성장률이 이제 보수적이었는데, 최근 이제 성장률이 GDP 성장률이 좋아진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결국 채권 금리가 올라가지 않겠냐. 그래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은 금융주도 좋다. 게다가 2월 말에는 저는 이제 또 배당이 많지 않냐.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상으로도 시장의 주도주가 색깔이 좀 변했고, 그 변한 색깔에 대해서 잘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반도체 좀 줄여야 되고 반도체를 줄인 대신에 물론 이제 반도체가 지금도 저는 제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51% 여야 가지고 그 비중이 좀 높은 편이지만 점차 쪼끔씩 더 줄여 나가면서 다른 섹터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고배당이랑 그다음에 어 그 은행 증권 지주와 관련된 고배당이랑 그다음에 소비재 쪽 요런 것들이 좀 눈에 보이고 그리고 바이오도 어쩌면 지금 코덱스 바이오도 지금 다시 등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바이오도 좀 봐야 된다.' 요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